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일 낙폭을 회복하면서 오늘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강자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주주 환원 정책은 뭐가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된 그런 대신증권의 리포트였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초기에 주주 환원 정책이 있었는데 마지막 기간이 올해입니다. 26년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한 3월 중순 향해 가잖아요. 올해 마지막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는 해라서 신규 정책이 뭐가 나올까? 그동안 사실 미적지근했던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그런 신호들이 나올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요. 기존 정통 방식으로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 배당 상향이 있겠고, 두 번째는 특별 배당을 강화하는 게 있겠고, 세 번째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주 환원,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무엇보다 배당이나 그런 마음을 얻으려면 사실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 현금 안정화 흐름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FCF라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안정해야 되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에도 돈이 들어갈 텐데 그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재원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M&A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별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M&A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재원을 동시에 강화해야지 현금이 안정화되면서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생기겠죠. 그런 셈법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 ADR 발행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쉽게 해서 뉴욕 시장, 상장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거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통한 자본 환원에 대한 그런 의지, 이런 부분을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업체들이 갑이다 보니까 분기 협상에서 연간 단위 계약으로 그런 장기 계약으로 전환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네요.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GTC 2026이라고 해서 3월 16일에 열리게 되는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가 되겠는데 최첨단 그런 기술을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지 그런 기술력을 엿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앞서서 메모리 강자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주가 부양을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지, 게다가 엔비디아의 GTC 행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신제품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D램과 낸드가 되겠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HBM4 그리고 4E, 소캠 이런 부분 초기 성과들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낸드 굉장히 중요한 게 HBF가 여기 있습니다. 머니코드에서도 과연 HBF가 뭔지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참고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시제품이 이쪽에서 보일 가능성이 있으면서 초과 성장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D램이 낸드 대비해서 3년 이상 아웃퍼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신제품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HBM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GTC 행사에서 낸드에 대한 HBM 시제품이 공개가 되는데 이쪽에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온다면 낸드가 올 한 해에 획기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 변수로 이 부분을 언급했으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가 EPS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에서 4%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거든요. 16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부장 섹터이니까 신규 공급 장비에 대한 체질 개선 이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내년 이후에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앞쪽에 있는 그런 전방 산업에서 메모리 관련해서 시설 투자를 늘리게 되면 소부장 섹터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이 급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원익 IPS라는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평택 공장에서 D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이제 D램 신규 공장을 얘기하는데 투자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D램이 일단 있고 특히 키움증권에서는 낸드를 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서서도 낸드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낸드를 보면은 9세대 낸드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에 특히 낸드 장비 관련해가지고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익 IP에서는 올해는 D램이고 내년은 낸드로 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고객 사이클에 직접적인 투자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실적도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긍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타면서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리포트의 골자였으니까 보시고요.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긍정적인데 건설주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제 머니코드에서 살짝 언급해드렸는데 지금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부각받는 부분이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해놔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좀 괜찮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받쳐줬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 이란발 리스크 때문에 섹터가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건설주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전쟁 리스크 있는데 원자재 급등에 따른 수익성 훼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됐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외 수주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밀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주 중에서도 주택 부분은 아니고요. 에너지 부분에 대한 성격이 강한 섹터 그런 종목들은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NG 그리고 대형 원전 이런 부분을 또 보게 되는데 L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에 굉장히 LNG에 대한 그런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호르무즈 무역 그런 봉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주요 가스 생산국에서 타격을 입으면서 이게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동안 LNG 건설이나 투자에 대한 그런 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LN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다른 것보다는 좀 짧거든요. 게다가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제 대형 원전까지 써 있는데 LNG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형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시선을 돌려야 할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데 에너지 안보가 부각된다는 건 에너지 안보가 부각된다는 건 LNG 대형 원전 수주 기회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주요국에서도 에너지 공급망을 차지하기 위한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많이 실감했겠죠.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런 수요가 붙을 수 있고요. 제가 건설주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은 아니고 에너지 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택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공급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보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가격 조정의 초읽기 구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급매물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자재 업황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까지는 회복이 좀 어렵고 하반기 이후에 돼야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건설 안에는
에너지 있고 이제 주택 이렇게 있겠죠. 하지만 주택이 아닌 에너지 쪽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대표적으로 오늘 뭐 원전 섹터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현대건설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건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탑픽 현대건설로 언급을 했고 오늘 현대건설 뛰더라고요. 이런 흐름들 맞물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로보티즈, 제가 오늘 이거 갖고 온 게 국내 증권사에서 로보티즈 분석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한화투자증권에서 새롭게 로보티즈에 대해서 신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30만 원이고 신규 새롭게 제시한 건데 오늘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현재 주가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브리핑 해드릴 때 목표 주가 그날 엄청 목표 주가도 올랐는데 그날 막 두 자릿수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다른 증권사 역시 이런 종목을 가져와서 목표 주가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지 그렇게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새롭게 분석을 했고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고 오늘 로보티즈는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25만 원까지 현재 주가가 올라왔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로보티즈가 이 로봇 시대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상용화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로보티즈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DB,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그리고 이 로봇이 딱 물건을 집어서 놓는 이런 손동작, 그런 핵심 기술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상용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벌써 12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 로보티즈가 10대 로봇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구글 딥마인드나 뭐가 있을까요? 스탠포드나 하버드나 이런 부분, MIT, 스탠포드 이런 부분과 또 피지컬 AI 관련한 연구기관과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기술력 있는 곳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반등 지표가 이미 보였습니다. 2020년부터 5년간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탈출했거든요. 작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였는데 여기에서 영업이익, 순이 이런 부분이 턴어라운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4분기 영업이익이 한 이 정도 나왔고요. 21조 정도. 마진도 긍정적인 흐름들로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테슬라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데가 로봇 상용화 이제는 이게 생존 전략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액추에이터 수요가 높은데 액추에이터 여기 핸드 그 손동작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술력 정밀 기술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한 70억 원 정도 전망이 되는데 내년 더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여기 우즈벡 공장 여기가 좀 모멘텀으로 또 꼽히던데 인건비가 좀 낮은 곳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바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신규 분석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RFHIC 하나증권에서 텐버거, 이게 텐버거라는 건 주가 10배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 엄청 지금 20% 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목표 주가가 한 7만 한 8천 원 정도 될걸요. 근데 하나증권 저희가 발빠르게 예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머니코드에서 RFHIC에 대해서 그때 하나증권이 목표가 8만 원으로 올릴 때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칠 안 돼서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제 올려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현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 넘게 올라도 8만 원 미치다 현재 주가는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10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라는 점. 이 공간 위 공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글로벌 대형사와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크게 이제 주가 상승 촉매제에 대해서 써놨는데 첫 번째는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업황에 받쳐주는 상황.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리 최근 글로벌 통신 판매 관련주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도 있는데 글로벌 5G SA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4G 이런 부분 말고요. 5G만으로만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통 5G 세상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도입을 이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가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방산기업 레이시온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형 수주가 하나 터졌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전력 증폭기 계약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 통신업체인데 에릭슨 그러니까 레이시온과 에릭슨만 보더라도 지금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언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급처가 현재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까지 깜짝 실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미국과 EU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판매 기업의 긍정, 통신, 부품 쪽입니다.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매개가 쏠리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그 시나리오로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텐버거 예상, 이거 제가 붙인 게 아니라 하나증권에서 그 제목을 붙인 겁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올린 이유, 그리고 오늘 드라마틱하게 튀는 이유, 이 부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